안녕하세요. 이지현 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장의 이상전압 및 보호계전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전압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압을 이상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상전압에는 크게 내부 이상전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이상전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내부 이상전압은 설비 내에서 발생하는 이상전압인 거고, 외부 이상전압은 설비 외에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자, 즉 내부 이상전압은 전선로 안에서 발생하는 거고, 외부 이상전압은 전선로 밖에서부터 내부로 침입하는 그러한 이상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내부 이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개폐서지입니다. 이 개폐서지는 뭐냐? 개폐서지는 차단기를 온오프 시 생기는 이상전압. 이것을 우리가 개폐서지라고 하며 내부 이상전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내부 이상전압은 크기가 얼마냐라고 봤을 때 크기가 얼마냐고 봤을 때 송전선 대지전압의 약 4배 정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개폐서지. 차단기를 온오프 할 때 생기는 이 개폐서지는 송전선 대지전압의 약 몇 배다? 4배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이 개폐서지가 언제 가장 크나 봤더니 개폐서지가 언제 최대인가를 봤더니 무부하 충전 전류를 개로시 열 때 무부하 충전 전류 개로시 이 개폐서지가 가장 크면 그 값이 송전선 대지전압의 몇 배다? 4배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친 요 4배라고 하는 것도 문제에 나오고요. 언제 최대가 됐냐? 무부하 충전 전류를 개로시, 즉 차단할 때 가장 크게 되고, 그러면 이 개폐서지를 뭐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개폐저항기라는 것입니다. 개폐 저항기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외부 이상전압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봤을 때 낙뢰라는 거죠, 낙뢰. 즉 외부에서 들어오는 요 낙뢰를 우리는 외부 이상전압이다라고 하는데, 이 낙뢰를 다른 말로 우리는 이제 충격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파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때 이 낙뢰는 두 가지로 직경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유도뇌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벼락이 치면, 즉 번개가 내려오면 그 번개가, 자, 송전선이 있을 때 번개가 여기 와서 딱 때리는 거, 이것을 우리는 직경뢰다라고 얘기합니다. 직경뢰 같은 경우에는 빈도수는 적지만 그게 한번 직경뢰를 맞게 되면 선로의 파급 효과는 크다 이겁니다. 자, 유도뢰라고 하는 것은 이 낙뢰를 갖고 있는 구름, 뇌운이라고 하죠. 뇌운. 자, 이 뇌운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럼 당연히 전자 유도에 의해서 이 송전 선로에도 얘는 플러스가 모이고 마이너스는 반대쪽으로 모이겠죠. 그죠? 이런 것에 의해서 유도되는 이상전압을 우리가 이제 유도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외부 이상 전압은 낙뢰를 의미하고요. 자, 이 낙뢰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는 좀 이따가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먼저 이 충격파, 낙뢰에 대해서 한번 파형을 보자 이거죠. 자, 이 충격파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봤더니, 자, 파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충격파는 짧은 시간 안에 파고값까지 올라갔다가 이것이 서서히 이렇게 감소하는 그러한 파가 되더라 이겁니다. 자, 이때
이 최고의 파고값을 100%다라고 하면 100%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10% 여기에 10%에서 여기의 90%까지 엄청 빨리 올라가죠. 그죠?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이때 10%에서 요 90%까지 걸리는 요 시간을 우리는 파 두 장이다라고 합니다. 파 두 장. 파의 뭐예요? 머리.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걸 파고값까지 올라갔다가 그 파의 50%가 되는 지점.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죠? 자, 여기까지의 요 시간. 요 시간을, 우리는 파, 미, 장, 꼴이란 얘기죠. 파, 미, 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50%의 값을 이 충격파의 파고값이다라고 합니다. 50%의 값을 뭐다? 충격파 파고값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국제 표준 파 두 장, 파 미장, 충격파의 파 두 장은 1.2 마이크로세크고요. 파 미장은 50 마이크로세크가 됩니다. 이 표준이 표준.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크가 되더라. 자, 이때 파 두 장은 짧고 파 미장은 좀 길죠, 그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파 두 장이랑 파 미장은 어떻습니까? 엄청 빠른 시간인 거죠. 왜? 마이크로세크지 않습니까? 근데 두 개를 비교해보면 파 두 장은 짧고 파 미장은 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충격파가 선로에 들어온다면, 자, 선로가 임피던스가 다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자, 요 기점을 기준으로, 자, 이쪽의 임피던스를 제가 편의상 G1이다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임피던스를 G2다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G2 부분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러한 충격파가 여기를 오고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E1이다라고 보죠. 자, 그러면 자, 임피던스가 다르기 때문에 자, 물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이 이쪽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이러한 벽을 만나면 어떠한 것은 이것을 통과하고요. 그죠? 투가 파. 통과한다. 투가 파. 그죠? 어떤 것은 이 벽을 맞고 다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사가 되겠죠. 이렇게 띵. 반사파가 되겠죠. 자, 반사파를 E2라고 하고요. 투가파를 E3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자, 그러면 여기에 임피던스는 입사하는 쪽의 임피던스를 G1이라고 하고, 이 받아들이는, 받는 쪽의 임피던스를 G2다라고 하면, 이때 반사파 E2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G1 플러스 G2분의 G2 마이너스 G1의 E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뭐란 얘기입니까? 반사가 되더라 이거죠. 자, 이것을 우리는 반사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투가파 E3는 공식에 의해서 G1 플러스 G2분의 E G2가 됩니다. E1에, 그쵸? 자, 그러면 이때 요만큼 뭐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입사되는 것에 요만큼을 뭐가 된다? 투과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투과계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무반사 조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반사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반사계수가 0이 된다. 자, 반사계수가 0이 되려면 이 분자가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G1과 G2가 같으면 됩니다. 그죠? 무반사 조건은 G1과 G2가 어떻다? 같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어떠한 변화하는 점에서 여기에서 자, 좌측과 우측의 임피던스가 같게 되면 뭐가 된다? 반사가 되죠. 무반사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이 반사계수 묻는 문제와 그 다음에 무반사 조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상 전압이, 이러한 낙뢰가, 이러한 충격파가 선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선로에 들어오게 되면 이 이상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이상 전압을 어떻게 한다?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상 전압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를 쓰느냐? 첫 번째, 피레기를 사용합니다, 그죠? 피레기 사용. 두 번째, 가공지선을 설치한다. 그렇죠? 세 번째, 철탑의 탑각, 접지장을 감소한다 이겁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배울 겁니다. 이제 얘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피레기, 두 번째가 가공지선, 세 번째가 철탑의 접지장 값을 감소한다. 매설지선을 설치한다. 이것들에 대해서 배우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요 피레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겁니다. 피레기. 자, 그럼 피레기에 대해서 한번 보면 두 번째 내용이겠죠, 그죠? 피레기. 피레기는 기호로 하면 LA, 라이트닝 어레스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레기. 자, 피레기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말로 적어보게 되면 이상전압이 내습시. 이상전압 내습시. 이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뭐한다? 속류를 차단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은 뭡니까? 이상전압을 대지로 버리는구나. 속류를 차단한다라고 했는데 속류가 뭔지를 모르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속류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류라고 하는 것은 자, 선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피레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렇죠? 피레기 LA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충격파가 이만한 충격파가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이상 전압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충격파라고 하는 건 급격히 파고값이 됐다가 서서히 줄어드는 이러한 파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파가 지나가고 나면 여기에는 다시 정상적인 이러한 정연파가 들어오겠죠. 그쵸?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 되겠죠. 낙뢰가 한번 딱 들어왔다가 요거 이제 사라질 거죠. 자, 이때 요것은 뭡니까? 이상전압입니다. 얘는 뭐 한다? 방전한다. 그죠? 대지로 방전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얘를 방전을 하다 보니까 이 정상적인 전압도 따라서 뭐 하게 되더라? 방전이 되더라 이겁니다. 요 이상전압이 방전되고 난 후에 따라서 방전되는 요 정상적인 전압에 방전이 되는 요것을 우리는 이제 속류라고 합니다.
그럼 정상적인 애는 방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속류를 뭐 한다? 차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피레기는 이상전압 내듯이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겠고요. 이때 이 피레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제1 보호 대상은 바로 변압기입니다.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레기를 설치한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이제 변압기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변압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피레기를 설치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압기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 변압기에 사용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변압기의 구조. 변압기의 구조는 뭘로 되어 있느냐?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변압기의 구조는 직렬갭. 그 다음에 특성 요소. 그 다음에 실드링이라는 겁니다. 자, 실드링. 자, 그러면 각각 얘네들은 뭐하냐? 직렬갭이라는 게 있고 특성 요소라는 게 있고 실드링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피레기의 역할이 뭡니까? 이상전압 매듭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이거죠. 그죠? 그럼 직렬갭 특성 요소 실드링은 뭐냐? 직렬갭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합니다. 직렬갭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특성 요소는 속류를 차단합니다. 속류를 차단한다. 자, 실드링은 뭐냐? 실드가 뭐예요? 실드. 영어로 실드. 뭡니까? 방패라는 뜻이죠. 막는다 이겁니다. 자, 즉 여기에는 이상 전압이 이 피레기를 따라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다 보면 이 피레기가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즉 실드링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인 충격으로부터 이 피레기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피레기 보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레기의 역할이 뭐냐라고만 알면 이 구조와 얘네들이 하는 일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자, 피레기의 구조는 뭐 있다? 직렬의 특성 요소 실드링이 있는데 피레기의 역할은 이상전압 내듭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한다. 첫 번째 것은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하고 두 번째 것은 속류를 차단하고 세 번째 것은 피레기 자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피레기의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피레기의 용어, 사용되는 용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피레기의 제1 보호 대상은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히 변압기라고 했습니다. 그럼 변압기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러한 전압이 그죠? 정상적인 정연파가 들어오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인 전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때 변압기 전단에 피레기를 설치합니다. 피레기 LA를 설치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이러한 이상전압이 들어왔다라고 보죠. 이상전압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전압은 이러한 전압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일정한 전압이 넘게 되면 이 피레기는 얘가 지금 이상 전압이구나라는 걸 뭐 하겠습니까? 판단해서 얘를 방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얘가 방전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방전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 전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용어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점은 뭐예요? 얘가 지금 이상 전압이다라고 판단해서 방전을 하기 시작하는 전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입니다. 자, 이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겠습니까? 충격파가 들어오면 빨리 방전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좀 더 빨리 방전을 해도 된다, 그죠? 그러니까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낮을수록 좋다. 자, 그러면 이 피레기도, 이 변압기도 예를 들어 우리 전압이 154라고 하면, 154kV라고 하면 얘의 절연 내력은 154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그죠? 근데 154kV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조파의 영향에 의해서 그보다 큰 전압도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전압보다 큰 이러한 절연 내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견딜 수 있는 전압의 절연 내력이 있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보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방전 중에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뭐 방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 전압은 요 피레기와 대지 간에 걸리는 전압이지 않습니까? 그죠? 요 빨간색이. 자, 즉, 방전 중에 요 피레기에 걸리는 전압. 그래서 요 빨간색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제한 전압이다 라고 합니다. 제한 전압. 이 제한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피레기 방전 중 피레기 단자에 걸리는 전압의 파고값입니다. 그러면 피레기가 방전한다라고 하면 아이디어라면 여기는 단락 상태와 같기 때문에 0인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겠죠. 그죠? 어쨌든 이 피레기의 제한 전압도 마찬가지로 낮을수록 좋습니다.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도 낮을수록 좋고 제한 전압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상 전압이 지금 방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제한 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뭐예요? 제한 전압이죠. 자, 전류가 흐르고 있고 여기 피레기와 대지 간에 분명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전류가 저항이 흐르면 여긴 전압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그럼 이 피레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방전 중 전압은 자, 요 변압기가 견딜 수 있는 절연 내력. 변압기 절연 내력. 변압기의 절연 내력은 견딜 수 있는 전압은 커야 돼요. 뭐보다? 제한 전압이랑 플러스 요 피레기와 접지 간의 여기 뭐예요? 전압 강화. 합친값. 전압 강화를 합친값보다 변압기 절연 내력은 커야 된다. 즉, 요 전압은 요 값보다는 무조건 커야지만 이 변압기가 고장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전압은 분명히 정상적인 전압은 요거고 지금 이상 전압이 방전이 되면서 이 정상적인 전압도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따라서 방전이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속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류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차단한다. 그죠? 그래서 이 피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 속류를 뭐 해야 됩니까? 큰 전류겠죠. 그죠? 속류 차단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차단 능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전압은 여기에 정상 전압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전압이 이거보다 조금 높은 이러한 전압이 들어올 수 있죠. 주파수는 똑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뭡니까? 이상 전압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상용 주파 전압이라고 해요. 상용, 평상시, 주파수의 전압.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우리가 정확히 예를 들어 154kV를 넘으면 바로 방전한다라고 하면 어떤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상용주파 일대에 어떤 일정 이상 전압이 올라가면 얘를 방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용주파수에서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상용주파수, 주파,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여유는 어떻게 했을까? 좀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커야 됩니다. 자, 이때 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일반적으로 얼마냐라고 했을 때 피렉이 정격 전압의 보통 1.5배입니다.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을. 자, 그러면 이 피레기가 구비해야 될 조건이 이거구나.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되고 제한 전압은 낮아야 되고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이 커야 된다라는 이 아주 중요한 피레기의 구비 조건이 나옵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꼭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옆쪽으로 가서 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 보면 피레기의 구비 조건을 한번 적어 보죠. 뭐 교재에 있지만 한 번 더 상기시킨다는 내용으로 피레기의 구비 조건. 자, 첫 번째 충격파 방전 개시 전압은 어떻게 한다? 낮아야 된다. 그죠? 그쵸? 낮아야 된다. 자, 두 번째 제한 전압은 어떻게 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그죠? 세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되고요. 속류를 차단하는 능력은 어떻게 한다? 커야 된다. 이 네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는데 두 개는 낮아야 되고 두 개는 커야 되겠죠. 구분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우리 전력공학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 주관식으로 답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쓸 수 있는 정도의 공부는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피레기는 어디에 설치하느냐? 자, 피레기 설치 장소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피레기 설치 장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소나 변전소, 발변전소라고 하죠. 이것을 발전소나 변전소의 입출구, 인입출구.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이나 나가는 곳. 변전소가 성전선이 들어왔다 다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곳도 설치해야 되고 나가는 곳도 설치해야 된다. 발변전소, 인입출구. 두 번째,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수용관.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수전하는 수용관.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으로 받는 배전용 변압기 있고, 입구예요, 다. 고압 및 특고압 수전하는 수용과의 인입구. 고압 및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의 인입구. 네 번째, 가공 전선로와 지중 전선로가 만나는 곳. 가공 전선로는 뭐였습니까? 절연 전선을 쓰고, 지중 전선로는 뭐였습니까? 케이블을 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임피던스 G1과 얘의 임피던스 G2는 어떻습니까? 다르게 됩니다. 그쵸?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이 부분은 가공 전선로고, 여기는 지중 전선로라고 보죠. 여기는 절연 전선이라고 보고, 여기는 케이블이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임피던스 G1이라는 게 있고, 여기 임피던스 G2다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낙뢰가 예를 들어 가공 전선을 때렸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 이상 전압은 이쪽으로도 진행을 하게 되고 이쪽으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요 지점에서 자, 분명히 반사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반사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 전압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원래 있던 것보다 이상 전압이 어떻게 된다? 더 커지게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를 만나는 곳에 뭘 설치한다? 피레기를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 피레기의 설치 장소 4가지도 나중에 주관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직접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암기하시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피레기 관련 용어입니다. 그죠? 관련 용어. 자, 피레기 관련 용어를 한번 교재에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충격파 방정 개시 전압, 충격 방정 개시 전압. 피레기 단자 간의 충격파 최대 전압을 인가시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으로 피레기 전격 전압의 약 1.5배. 우리 좀 전에 다 얘기한 거예요. 제한 전압 뭡니까? 피레기 방전 중에 피레기 단자에 남는 전압. 이것을 제한 전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자, 피레기 전격 전압을 얘기 안 했죠, 그죠? 피레기 전격 전압.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최고 전압, 그죠?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최고의 교류 전압.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 전압의 최고값, 최대값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피레기의 전격 전압은 공칭 전압별로 나눠지죠. 22.9, 22kV, 66kV, 154kV, 그 다음에 345kV가 있습니다. 이때 22.9에서는 18kV 배전선로에서, 21kV 이건 변전소에서, 자, 이것은 21kV 같은 경우에, 22kV 같은 경우에는 전격 전압이 24kV가 되겠고요. 66kV 같은 경우에는 72kV, 154는 144kV고, 345 같은 경우에는 288kV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필기 문제에서는 잘 나오진 않지만 실기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죠.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방전전류 있습니다. 방전전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종류가 2500A짜리가 있고 5000A짜리가 있고 10,000A짜리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실기에 가서 그 뒤에 세부 내용이 적혀 있죠, 그죠? 언제 25,000이고 언제 2,500이고
언제 우천이고 언제 만인지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피레기에 대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요. 자, 피레기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 피레기가 조금 작은 거. 피레기보다 약간 자, 지금 우리 피레기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피레기는 외부 이상 전압을 뭐 합니까? 제거하는 거죠. 즉, 낙내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죠. 즉, 낙내라고 하는 건 외부 이상 전압이지 않습니까? 낙내로부터 변압기를 뭐 한다?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레기고, 요거보다 조금 작은 서지 흡수기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 이상 전압을 뭐 한다?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서지 흡수기라고 하는 건 내부 이상 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단기 온오프 시 뭐가 생깁니까? 개폐 서지가 발생하죠. 이 개폐 서지에 의해서 변압기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서지 흡수기로 그 이상 전압을 뭐 한다? 제거를 한다. 즉,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피레기는 뭐로부터? 낙내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하는 거고, 서지 흡수기는 차단기 개폐 서지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한다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피레기는 이제 기호로 LA라고 하고, 서지 흡수기는 SA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지 흡수기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상 전압 개폐 서지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공지선과 매설지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지선과 매설지선. 자, 이 가공지선과 매설지선은, 자, 먼저, 가공지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지선은 낙내로부터 전선보호입니다. 송전선보. 자, 매설지선 같은 경우에는 낙내에 의한 역섬락 방지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가공지선이나 매설지선이나 모두 뭡니까? 낙내로부터 어떤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때 가공지선은 낙내로부터 송전선을 보호하는 거고요. 매설지선은 낙내에 의한 역섬락을 방지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탑이. 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철탑이 있고, 철탑으로, 부터, 이제 송전선이 이렇게 뭐 지나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도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죠. 자, RST 상의 전선들이, 요렇게 지나가겠죠, 요렇게. 그쵸? 얘도,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두 번째도 얘가 이렇게 지나갈 것이고, 얘도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세 번째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전선이 지나가면 이때 낙내가 이 송전선을 때리면 이 송전선에 이상전압이 발생하겠죠. 자, 이때 이 송전선을 때리지 말고 맨 위에 여기에 선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가공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공지선은 낙내가 오면 요 전선을 때리지 말고 요 가공지선을 때려라 이겁니다. 대신 맞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럼 이 가공지선이
보호할 수 있는 범위는, 자, 이것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 맨 끝에, 요 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다시 그리면, 가공지선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그럼 가공지선으로부터 요 전선을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요 각을 우리가 차폐각이라고 합니다. 차폐각. 자, 요러한 것이 있고, 자,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리는데, 자, 이 송전선, 여기서부터 조금만 이렇게 높여볼게요. 가공지선의 높이를. 그러면 여기서 요 각이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럼 요 각과 요 각을 비교해보면, 어떤 게 차폐각이 작습니까? 요게 작죠, 그죠? 자, 그러면 차폐각이 작을수록 요것을 여기서부터 요만큼 더 올려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자, 차폐각이 작을수록, 자, 얘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예를 들어 30도라면, 30도는 요만큼까지 예를 들어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얘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30도라고 하면 얘는 이만큼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차폐각이 작을수록, 그러니까 얘와 요 수직 요거의 각이 작을수록 보호 범위가 큽니다. 보호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차폐각을 작게 하려면 이 가공지선의 높이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기에 높이를 올리는 것만큼 뭐가 들어가는 거? 돈이 들어가겠죠, 그죠? 건설비가 높아진다. 건설비가 뭐한다? 증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가공지선은 낙내로부터 전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차폐각이 작을수록 보호 범위가 넓어지는데 차폐각이 작아지면 그만큼 건설비는 증가한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이 차폐각이 이제 한 45도 정도가 되고 보호률은 한 97%가 된다. 즉 이게 45도일 때 한 100개의 낙내가 맞으면 한 97개 정도는 보호가 되고 나머지 3개 정도는 못 막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45도 정도가 되더라. 이때 여기에 사용하는 가공지선이 여기에 전선의 전압에 따라 굵기와 인장 강도가 다르더라 이겁니다. 여기에 전압이 고압이냐 아니면 특고압이냐. 이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법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법규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고압에서는 5.16 kN의 4mm 경동선이거나 8.01 kN 또는 5mm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어차피 어디에서 법규에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바로 매설지선이죠. 매설지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설지선. 자, 매설지선을 보면. 자, 매설지선은 뭡니까? 낙뢰에 의한 역섬락을 방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철탑이 이렇게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철탑에는 뭐가 있습니까? 애자가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애자가 있습니다. 애자 밑에 이러한 전선이 지나가겠죠. 자, 만약에 이 송전선의 전압을 154 kV다 라고 볼까요? 자, 그러면 이 154 kV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간 전압입니다. 그러면 이 대지와 요 전선 간의 대지 전압은 이걸 루트 3으로 나눈 값입니다. 루트 3분의 1500 154 000 볼트가 됩니다. 그쵸? 맞나요? 154 000 볼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디얼하다면 요 점의 전위는 루트 3, 154, 000 볼트가 되고요. 요 점의 전위는 0 볼트가 됩니다. 그쵸? 왜? 얘는 대지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쵸? 자, 근데 분명히 이 철탑이 아이디얼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철탑과 대지 간에 뭐가 존재합니까? 저항값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철탑의 저항을 예를 들어 5ohm이다 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5ohm. 자, 이때 여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낙뢰가 딱 이 철탑을 때렸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이 낙뢰에 의한 전류가 엄청나게 들죠. 10만이라고 할까요? 10만 암페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낙뢰의 전류가 10만 암페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10만 암페어의 전류가 땅 하고 얘를 때려서 흘렀다라고 보도록 하죠. 그럼 10만 암페어의 전류가 5ohm에 흐르게 되면 여기에는 전압이 얼마가 됩니까? 얘 곱하기 얘가 되는 거죠. 10만 볼트가 됩니다. 즉, 요 점의 전위는 얼마가 된다? 10만 하나, 둘, 셋, 넷 볼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요 점의 전위는 낙뢰를 맞았을 때 50만 볼트가 되고요. 그죠? 여기의 전위는 얼마입니까? 루트 3분의 154 볼트가 됩니다. 당연히 요 값이 더 커지게 됩니다. 역으로 여기의 전위가 여기의 전위보다 높아지면서 불꽃이 발생하는 역으로 섬락이 발생을 하더라 이겁니다. 역섬락이 뭐한다? 발생이 되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낙뢰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언제 맞을지 모르는데. 그럼 여기에 역섬락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즉 여기에 전위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요것의 저항값을 감소하는 거죠. 그죠? 철탑의 접지 저항을 뭐한다? 감소한다 이겁니다. 철탑의 접지 저항을 감소해서 역섬락을 방지한다는 얘기죠. 이때 사용되는 것이 매설 뭡니까? 묻은 지선, 땅 속에 묻는 지선이다 이겁니다. 이거 뭡니까? 가공, 하늘 위에 있는, 그죠? 가공 지선이란 얘기죠. 그래서 매설지선을 설치하여 역섬락을 뭐한다? 방지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가공지선이나 매설지선은 뭡니까? 낙뢰로부터 전선으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절연협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절연협조입니다. 절연협조. 자, 절연협조는 뭐냐? 자, 여기에 철탑에 애자도 있고 전선도 있고 뭐 콘덴서도 있고 부싱도 있고 뭐 변압기도 있고 피레기도 있고 있다. 자, 그러면 모든 설비의 절연 내력을 동일하게 했다라고 보도록 하죠. 자, 모든 설비의 절연 내력을 다 똑같이 엄청나게 크게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가? 돈. 건설비가, 그죠? 건설비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이거. 쓸데없이 뭐란 얘기예요? 건설비가 많이 들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각 설비별로, 그렇죠? 각 설비별 절연 내력을 뭐 한 겁니까? 조정한 겁니다. 그죠? 적재적소에 맞게끔 절연 내력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맞게끔 조절한다. 이것을 우리가 절연 협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절연 내력이 제일 커야 되는 건 뭐냐 봤더니
전선을 붙잡고 있는 요 애자라고 한 놈의 전압이 제일 많이 가해지고 제일 부담이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선로애자가 절연 내력이 제일 커야 되고 그 다음에가 콘덴서, 결합 콘덴서라고 하는 놈이 그 다음에 부싱이라고 하는 놈이 그 다음에가 변압기더라 이겁니다. 제일 작은 것은 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피레기의 제한전압입니다. 피레기라고 되어 있는데 피레기 제한 전압이죠. 자, 기준이 되는 건 뭐라는 얘기입니까?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더라 이겁니다. 피레기의 제한 전압이 제일 작아야 되고 변압기는 이 피레기 제한 전압보다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절연 내력이 커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 절연 협조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선로애자, 결합 콘덴서, 부싱, 그 다음에 변압기, 피레기. 피레기 중에서도 뭐다? 피레기 제한 전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용어가 BIL이라는 겁니다. BIL.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낙내를 받았을 때 견뎌야 되는 기준이 되는 값인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송전계통에 시설하는 애자, 개폐기, 지지애자, 변압기 등의 최소 절연 기준값으로 피레기 제한 전압을 기본으로 하여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다른 기기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절연 강도. 피레기의 제한 전압은 다른 것들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보다 작아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래도 용어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용어.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뭔지, 절연 협조라는 게 뭔지, 이때 절연 협조에 의해서 이 절연 내력의 크기, 비교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상전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또 다음 시간에는 보호개전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